자, 준결승 2차전입니다. 토론의 품격을 보여주는 두 남자의 완벽한 케미, 금란직의 고려대 언행 불일치 팀입니다. 이것이 토론의 정석이다. 고려대학교 언행 불일치.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언행 한마디 한마디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석, 박한맥의 언행 불일치 화이팅! 예일대 아웃, 브라운대도 아웃, 파리 제8대학까지 탈락시킨 거침없는 파죽지세의 주인공 원광대 슈퍼브레인입니다. 철저한 준비로 승리를 노린다. 원광대학교 슈퍼브레인. 당신의 멘탈을 깨드릴 슈퍼브레인입니다. 애정어리게 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귀엽네요. 자, 오늘 첫 팀도 그렇고 남남 커플, 혼성 커플인데요. 이 멋진 두 팀이 토론할 주제는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대학 토론배틀 시즌 5, yeah. 배움의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학력 격차를 유발하는 선행학습. 공정한 교육을 위해 선행학습은 규제해야 하는가. 특수 목적으로 사실은 우리 이번에는 뭐 방어를 해서 우리가 이기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주면 정말 유효한지 최대한 많이 계속 찌르고 유효한 건지 방어도 제대로 하지만 못하겠으면 정말 전공법으로 하면 저희가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조금 더 그 논제를 되게 축소를 시켰거든요. 그래도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괜찮나? 우리 제법 괜찮아요. 잘 어울리나요? 그런 말 좀 하지 마. 공정을 논하는 두 번째 토론 주제. 교육계의 핫 이슈. 선행학습. 규제해야 하는가.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꽤나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선행학습, 교육. 우리나라의 교육만큼 뜨거운 어떤 이슈는 없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모두 발언 30초. 언행불일치부터 시작하시죠.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빚까지도 감당해야만 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2014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인식 개선이 먼저다, 사회 구조고 문제다 라고 핑계로 자시하기엔 현재 지금 이 순간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겪는 고통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교육의 원인,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공교육에 있어서의 선행학습 규제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슈퍼브레인 30초 드립니다.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는 미국의 유치원 수준이지만 중학교 2학년은 바로 미국의 4학년 수준으로 뛰어오릅니다. 이렇듯 선행학습 없이는 따라갈 수 없는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선행학습마저 규제한다고 합니다. 헐. 지금부터 저희는 선행학습이 규제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알겠습니다. 예, 헐. 대박 사건. 헐. 하여튼 쩌는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잘해주세요. 헐. 네, 토론에서 헐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상당히 효과적인데요? 상대를 완전 한 번에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진짜 열심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헐.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게 화가 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2분입니다. 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눈이 깜깜해지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슈퍼브레인 팀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공교육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과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교육 시스템을 꼬집어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지만은 지금 영어 교과서의 수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미국의 유치원 수준을 배우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수준에는 5학년 수준을 배우게 됩니다. 무려 4단계, 1년 사이에 무려 4단계가 뛰어오르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과연 선행학습을 저희는 부른다, 그리고 필요로 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주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유치원 수준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 5학년 수준으로 바로
이제 뛰는 거네요. 예, 굉장히 불합리한 교과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거 자체가 쉬워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1년 동안에 과연 유치원 수준에서 어떤 말이라는 것을 어떤 문화까지 포함한 거잖아요. 그런 수준을 어떻게 5년 내지 6년의 과정을 1년에 넘어뛴다? 이거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이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선행학습으로 저걸 따라잡는 게 합리적인가? 아니면은 너무 너무 어려워진 교과 과정을 쉽게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가? 우리나라 노인 복지 제도가 최하입니다. OECD 국가 중.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게 원인이 뭘까요? 결국 복지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고 복지 제도가 잘못된 까닭에 다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학습을 통해서 점수를 높이고 학벌을 높이고, 즉 좋은 곳으로의 대학에 입학이 자녀들의 인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사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어떤 사회적 인식 개선 같은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열화된 학교라거나 학벌주의 또는 직업에 대한 차별 같은 게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선행학습을 규제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선행학습 자체를 나쁘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어떠한 교육 방식의 한 형태라는 점입니다. 예, 그 선행학습과 성취도의 상관성을 다룬 논문에 선행학습을 하는 집단과 하지 않는 집단을 비교한 결과 선행학습을 한 집단의 성취도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유의미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결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행학습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우선 그 선행학습이 나쁘냐 혹은 옳으냐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 나온 이제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발달 정도에 따라서 적당한 수준의 그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체화된다고 이제 교육에서 보는데요. 그것이 과도하게 선행학습을 통해서 무리가 갈 경우에 그 당시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앞으로의 그 뇌 성장 발달 과정, 그리고 그 평생의 학습 과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도 훼손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지금 어린아이의 그 뇌라는 것은 얼기설기 이렇게 얽혀있는 그 가는 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전류를 너무 가할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불타는 경우와 비슷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은 지금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서 해외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어떤 학생이든 간에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 하나쯤은 있는데 선행학습을 규제한다면은 그 교과목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그런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까지 빼앗게 됩니다. 그런 점에 찬성하시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요. 저희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선행학습입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보완적으로 당연히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입시 제도의 문제나 그런 이제 명문 대학 그리고 학벌 위주 그런 이제 사회적 통념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복습 위주의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이게 될 것이냐. 분명 부모님들은 그러면 복습학원, 그럼 보습학원으로 보내서 오히려 더 공부시켜야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 자식을 성공시키자고 하는 욕구는 막을 수가 없죠. 사실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내 자식이 남들보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 욕구는 자식을 사교육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욕구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교육에서 정상화가 되고 공교육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된다면 대입 성공에 그게 영향을 미친다면 사교육의 필요성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2009년부터 정확하게 2009년부터 이제 EBS 수능과 관련해서 EBS의 연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70%에 달합니다. 납득이 안 가는 게 저희가 지금 준비한 자료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에서 3학년 그 4학기 동안